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어, 파일은요, 어제, 8장, 랩 8번에, 랩 8번에 랭체인 툴이라고 하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셀을 하나씩 실행을 시키면서, 하나씩 어제 했었던 것들 잠깐 저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셀은 그 필요한 클래스나 함수 이름들을 임포트하는 부분이고요. 날짜와 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클래스,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env 파일에 있는 설정을 어, 환경 변수로 가져오는 load.env, 그 다음에 타임존 관련된 클래스와 함수들을 제공하는 패키지, pytg,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많이 다룬 게 이거죠. 데코레이터,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 그 다음에 GPT를 사용하기 위한 챗 오픈 GPT, 챗 오픈 AI.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 종류들 중에서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져 있고요. 우선 그 저희가 오픈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챗 오픈 AI는 API 키를 환경 변수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env 파일에 있는 거를 환경 변수로 로딩해주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 오픈 AI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모델은 GPT-4 미니 모델로 설정을 했고요.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으니까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죠. 메시지를 시스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질문하는 메시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AI 비서다라고 설정해 놓고 현재 서울 시간이 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인보크 했죠. 인보크까지 했어요. 인보크까지 했으니까 그 GPT에서 답변이 왔을 거예요. 그 답변을 우리는 AI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입 출력해 보시면 랭체인 코어 메시지스 모듈에 AI 메시지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invoke를 했을 때 invoke의 리턴 타입은 AI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AI 메시지를 직접 프린트를 해보시면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도 있고, 유시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그 속성도 있고,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다음 아웃풋 토큰 디테일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AI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는. 여기서 그 GPT가 보내준 답변은 컨텐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컨텐트만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프린트 AI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 프로퍼티로 컨텐트 이렇게 있으니까 컨텐트만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랭체인의 메시지 클래스들은 pretty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tty pr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위쪽에는 어떤 타입의 메시지인지 헤더 부분을 넣어주고요. 여기가 시스템 메시지면 시스템 메시지 이렇게 써주고 휴먼 메시지면 휴먼 메시지 지금처럼 AI가 답변한 메시지면 AI 메시지라고 하는 헤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에 해당하는 내용만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저가 보기 좋게 필요 없는 속성들은 다 빼고 유저가 꼭 필요한 컨텐츠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질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질문 내용이 서울 몇 시냐? 지금 현재 시간 몇 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GPT는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GPT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PT가 우리가 만든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그 모델을 하기 전에 모델에게 그 우리가 만든 툴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GPT가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 중에서 함수 호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가 직접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만들고 다시 한번 그 결과를 GPT한테 주면요. GPT는 그 함수 호출의 리턴 값을 바탕으로 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텍스트가 답변으로 오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서 뭘 만들었냐면, 자, 여기도 실행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했고요. 아규먼트로는 time zone, 문자열 타입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요거는 타입 힌트예요. 타입 힌트. 주의하실 거는 파이썬은 아규먼트나 파라미터나 혹은 변수 혹은 리턴 타입의 그 타입 힌트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여기에 스트링만 넣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이썬은 파라미터의 타입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어, 안쪽에서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호출하는 곳에서 타임 스트링에 정수를 넣는다고 해서 호출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함수 내부의 코드들이 실행이 되면서 에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여기를 스트링이라고 명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스트링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한테 힌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타임존은 스트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런 문서를 보고서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은 여기는 문자를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문서를 보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넘기면 되는구나. 그럼 요 문서에 맞게끔 호출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호출하면 문서에 맞게끔 형식에 맞게 호출해주면 아래쪽에 그 실행되는 코드들이 에러 없이 실행이 되겠죠. 타입 힌트가 타입을 검사하는 건 아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 둔 거냐면 그,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간, 부산의 시간, 뭐 대구의 시간, 뭐 광주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도시 이름을 줬을 때 사용자가 그렇게 그 도시 이름만 줬을 때 음, 실제 타임존하고 도시 이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이 전부 다 동일한 시간대죠. 하나의 시간대예요.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대고 뭐 부산이나 광주나 제주도라고 해서 다른 시간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 이름이 다르더라도 타임존은 같기 때문에 GPT가 그 답변 텍스트를 생성할 때 요 그 문자열을 참고할 수 있도록만 넣어준 것뿐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뒤쪽에 그 화살표와 스트링이라고 쓴 부분은 이 함수가 문자를 리턴할 거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은 블록을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도큐멘테이션 커멘트,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가 어떤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함수 아규먼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는 여기가 실제 코드죠. 별로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여기 타임존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타임존으로 문자열로 타임존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타임존이라고 하는 객체를 데이트 타임 클래스에 now라고 하는 메서드에 제공을 하면 그 해당 타임존의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온 현재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포매팅을 했죠. 스트링 F, 문자열로 포매팅을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냐면 연, 월, 일, 시, 분, 초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리턴하는 문자열은 여기서 만들어진 문자열, 여기 now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만들어진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 정보 문자열과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 있는 타임존 그리고 괄호 안에 실제로 그 사용자가 그 요청한 도시 이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문자 리턴해주는 문자열입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어, 이 부분을 데코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뱅이 하고서 툴 이렇게 쓴 부분을 데코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는 실제로는 함수예요. 함수일 수도 있고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데코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봤죠. 함수로 데코레이터, 함수를 만드는 방법, 데코레이터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제 연습을 해봤어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 이 툴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로 정의되어져 있는 데코레이터고요. 이 데코레이터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어, 그 GPT를 이용하는 동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 있는 거를 수행한다. 어, 그런 일을 해주는 데코레이터가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예요. 그래서 랭체인을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툴로 사용할 함수를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로 수식만 해주면 돼요. 꾸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가 사용된 함수를 리스트에 원소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함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를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간단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파일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음, 랩 7번에 있어요. 어제도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랩 7번에 GPT functions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똑같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규먼트가 하나 없는 것 뿐이고, 똑같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타임존, 데이트 타임, 리턴 문자. 그죠? 똑같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자, 밑에 여기도 tool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tool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함수 객체를 직접 넣는 게 아니죠. 함수 객체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뭘로 만들어서 넣어준다?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러니까 GPT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목록은 뭐냐면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진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딕셔너리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넘겨줘야 돼요. 도구 목록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내용을 보시면 뭐 타입은 펑션이고 펑션의 이름은 get current time이고 펑션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펑션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은 어, property 타임존이라고 하는 게 있다. 타임존은 스트링이고 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를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했었죠. 물론, 뭐, 문서를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 복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뭐, 함수 이름 부분, 설명 부분,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이름, 파라미터 타입, 파라미터 설명,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바꿔가면서 코드를 복붙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툴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데코레이터로 꾸며진, 데코레이터로 꾸며진
그 함수 객체를 리스트 안에 넣기만 하면 아까와 같은 작업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툴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훨씬 간단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GPT를 사용할 때는 아까 방금 보셨던 그런 형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지만 GPT가 아니라 구글의 AI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메타의 라마 같은 그런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걔네들은 툴을 제공을 할 때 다른 형식의 딕셔너리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델들마다 사용하는 AI 모델들마다 도구 목록을 도구 목록을 어떤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죠. 랭체인은 그거를 모델별로 각각 모델에 맞는 그 도구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데코레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딕셔너리도 실행하겠습니다. 밑에 제가 요거 실행했던가요? 실행하고. 이 딕셔너리는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얘는 그 AI에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제공되는 건 아니고 AI에서 도구 목록을 요청을 했을 때 도구 목록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 호출을 요청을 했을 때 어, GPT는 그 함수의 이름만 줘요. 그럼 우리는 그 함수 이름을 가지고서 함수 객체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쉽게 찾기 위해서 키를 문자열로 하는데 함수 이름을 키로 하고 그 다음에 함수 객체를 value로 하면 딕셔너리에서 value 찾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딕셔너리 이름, 인덱스 연산자, 키 이렇게 하면 함수 객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 객체를 쉽게 찾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든 딕셔너리 요 부분은 이 부분은 밑에서 사용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셀입니다. 그 다음 셀은요, 여기도 실행을 했고요. 음, 랭체인에서는 그 툴을 포함하는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는 모델에다가 툴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그 툴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 툴이 포함된 모델을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때 랭체인은 무슨 함수를 사용하냐면 byte too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우선 생성된 모델이 있겠죠. 이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어요. chat open AI. 여기는 모델에 대한 설정은 아무것도 없잖아. tools라는 설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 툴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모델이었고, 툴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모델이었고요. 그 모델에다가 툴을 바인딩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도구 목록이 제공되는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도구 목록이 제공되는 모델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델 with tools라고 변수 이름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고 앞에 있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습니다. GPT 모델도 바인드 툴스 가지고 있고요. 다른 그 여러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도 똑같이 바인드 툴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는 우리 똑같은 메시지 사용할 거예요. 우리 메시지 객체는 바꾸지 않았어요. 메시지 객체는 시스템 메시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휴먼 메시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 메시지는 AI 비서다라고 설정을 했고, 휴먼 메시지는 지금 몇 시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모델한테 주면 되죠. 줄 때 인보크 호출하는 거를 모델 with tools에서 인보크로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호출했어요. 툴을 포함하는 툴을 마인딩하고 있는 모델에서 인보크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아까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몇 시니? 하고 물어보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리스판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타입을 보시면 AI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보냈고 요청에 대한 응답은 GPT가 보내주는 메시지니까 AI가 보내주는 메시지. 그래서 타입은 항상 AI 메시지. 자, 이 AI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컨텐트 부분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컨텐트 부분이 없죠. 컨텐트 부분이 없고요. 컨텐트 이외에 다른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이 어디셔널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가면 아마 여기서부터 보시면은요, id라고 하는,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ol calls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usage metadata, usage metadata가 어디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네. 아니죠. 여기까지군요. 유시지 메타데이터는 여기까지고, 이 유시지 메타데이터 안쪽이 인풋 토큰, 아웃풋 토큰, 뭐 토탈 토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툴 콜스가 리스트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니라고 하는 휴먼 메시지를 보냈는데 AI는 컨텐츠를 주지 않았고요. 컨텐츠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답변은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은 없고, 대신에, 어, 도구 목록이 필요한데? 라는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도구 목록은 딕셔너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도구 목록은 딕셔너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딕셔너리가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GPT가 판단 내리기로는 함수를 한 번만 호출하면 되겠다라고 GPT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떤 함수를 한 번만 호출을 하면, 그리고 그 함수의 리턴 값 하나만 있으면, 사용자가 물어본 지금 현재 서울 시간은 에 대한 답변, 문자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리스트 안에 그 하나만 있어요. 함수의 이름은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은 getCurrentTime이고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아규먼트들 넣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getCurrent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네, 아규먼트는 두 개죠. 타임존 문자열이 있고요. 로케이션 문자열이 있어요. 물어볼 때 서울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트를 하실 때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프린트를 하실 때 리스판스 이렇게 프린트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도 프린트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만. AI 메시지에서는 도구 호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얘가 함수 이름, 얘가 함수 이름, 그 함수 이름에 대한 아이디, 이 아이디는 같아요.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아규먼트 두 개.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런 정보가 있고, 그럼 여기까지가 그 툴을 하나만 호출을 요청을 한 거예요. 툴 한 개만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그 두 개가 보이는 것도 한번 우리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AI 메시지가 왔죠. AI 메시지는 우리가 그 툴 호출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에다가 어펜드를 해주셔야 돼요. 대화 이력을 저장하기 위해서
AI 메시지 객체를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객체가 메시지 객체의 그 내용을 메시지 객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 거냐면 처음에 처음에 시스템 메시지가 있었겠죠. 비서야라고 하는 정보를 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먼 메시지가 있었겠죠. 서울 몇 시야? 이게 왔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코드가 무엇을 한 거냐면 AI 메시지를 추가를 한 거예요. 지금 서울 몇 시야?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AI는 to를 호출해야 돼 라고 하는 정보를 줬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인 상태예요. 여기 어펜드 한 거는. 이제 우리는 나중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휴먼 메시지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툴 메시지예요. 툴 메시지.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요. 조금 이따 보고, 어, 지금 여기가 확인해 본 거예요. 어펜드한 결과를 확인해 본 건데, 메시지스 객체 안에는, 메시지스 객체 안에는, 마우스, 잠시만요. 마우스 어디 갔지? 잠시만요. 마우스가 사라져 버렸어. 아, USB가 조금 안 좋은 듯한 느낌이. 네. 그래서 메시지 부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쪽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세팅한 부분, 시스템 설정한 부분, 사용자가 처음 질문한 부분, 그 다음에 AI는 툴을 요청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툴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툴 호출하는 부분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데코레이터를 사용한 경우, 데코레이터를 사용한 경우, 어, 리스판스에는 툴 콜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다, 리스트가 있었다, 아까 목록으로 보여드렸죠. 프린트문으로 보여드렸어요. 툴 콜스는 리스트고, 거기에서 원소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 원소 꺼낸 거를 툴 콜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요렇게 하나밖에 없죠. 요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 코드는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음. 우선 이 툴콜에서 name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함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이름을 딕셔너리에 주면 함수 객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AI 메시지에 포함된 AI 메시지에 포함된 포함된 함수 이름으로 지금 함수 객체를 찾는다.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함수 객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딕셔너리를 만들었던 거고요. 얘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 호출하실 때 invoke라고 하시면 돼요. 이 부분 또 되게 간단해졌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아규먼트들을 찾았어요. 그죠? AI가 보내준 메시지에서 함수 이름만 찾은 게 아니라 AI가 보내준 메시지에서 아규먼트들도 우리가 직접 찾았어요. 아규먼트를 직접 찾았고 그 아규먼트를 우리가 찾은 함수에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를 우리가 직접 넣었어요. 기억나세요? 제이슨 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제이슨 객체를 거기서 키 밸류 이렇게 끄집어내는 딕셔너리 형식으로 끄집어내는 그걸 이용해서 아규먼트들을 찾아내고 그 아규먼트들을 이용해서 함수를 직접 호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랭체인에서는 인보크라고 하면서 툴콜이라고 하는 객체를 인보크 안에 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 invoke가 앞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아규먼트를 직접 넣어서 함수를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데커레이터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경우 invoke가 가능하고요. 이 이 invoke의 역할은 툴콜에서 아규먼트를 찾고 펑션을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주는 그리고 그 리턴 값을 받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invoke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invoke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메시지스 객체에 추가할 수 있는 그 툴 메시지스라고 하는 것까지를 찾아줘요. 만들어줘요. 그리고 리턴 값을 가지고서 리턴 값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주냐면 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줘요.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제가 invoke의 결과를 툴 메시지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 툴 메시지를 여기 메시지에다가 append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실행 안 했죠. 자, 밑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보시면은요, 이제 어디까지 추가됐는지를 볼게요. 어디까지 추가가 됐냐면, 제일 처음에 시스템 메시지, 비서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서울, 시간. AI가 답변, 잠시만요.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중간에, 중간에 AI 메시지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실행을 하나 안 했습니다. 휴먼 메시지 다음에 툴 메시지가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휴먼 메시지 다음에 AI가 툴 콜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인보크를 해버리면 이거 에러나요. 에러납니다. 우리 위쪽에서부터 아마 제가 중간에 그 여기를 실행을 안 한 것 같아요. 대화 이력을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죠? 네. 아닌데? 여기 메시지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여기도 실행 안 했나? 아,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좀 할게요. 여기서부터. 음, 이미 메시지가 막 어펜드가 되고 있었죠. 메시지가 막 어펜드가 돼버리고 있었어요. 위쪽으로 가서 메시지 처음에 초기화를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 분리하죠. 요 메시지를 만드는 부분, 시스템과 휴먼만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다시 초기화가 되겠죠. 아니면 요 부분 복사해가지고 밑에서 하셔도 되고요. 요 부분을, 툴을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니까, 어, 여기 만든 부분이죠. 여기 만든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시 할게요. 함수 실행 다시 만들었고요. 목록에다 집어넣었고요. 딕셔너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과 그 다음에 툴을 바인드를 했죠. 모델과 툴을 바인드를 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다시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시스템과 휴먼만 있는 상태로 메시지를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구 목록을 인보크를 합니다. 아, 인보크를 하면 리스판스가 와요. 그죠? 이거는 리스판스 출력만 해본 것 뿐이고
리스판스를 예쁘게 출력한 것뿐이고, 아까 제가 실행 안 했던 게 이 부분. 리스판스를 꼭 저장해야 돼요. 여기 느낌표도 있었죠. 네. 이거를 꼭 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건데, 여기에는 네, 시스템 메시지,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가 있다. 요거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얘를 호출을 하면서 메시지를 어펜드를 합니다. 어펜드를 하고 어펜드 된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GPT한테 보낼 메시지는 GPT에게 다시 한번 보낼 메시지는요. 시스템, 그다음에 휴먼, AI는 도구를 요청을 했죠. 이 아이디가 있어야 아이디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AI 메시지가 있고 얘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우리가 리턴 값 만들어서 보내준 거.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다시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냐 하면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답변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순서를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 우리 그 메시지 시스템 설정했죠. 그 다음 질문 만들었죠.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툴을 가지고 있는 모델한테 인보크하면서 전달을 했어요. 툴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호출하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답변을 줬어요. 답변을 줬는데 컨텐트를 준 게 아니라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줬어요. 자기가 답변을 생성할 수가 없어서 도구를 호출하면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AI는 도구를 호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준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툴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유저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그 유저 메시지를 툴 메시지라고 한 거예요. 요청한 get current time을 호출하면 이런 리턴 값이야 라고 하는 거를 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인보크할 때 전달을 한 거죠. 누구한테? GPT한테 여기까지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럼 GPT는 대화 맥락을 쭉 확인을 하죠. 대화 맥락을 쭉 확인을 하니까, 내가 이런 아이디로 요청을 했었고, 이 아이디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있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문자열로 답변을 생성해야지라고 해서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성한 텍스트가 이런 텍스트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서울 시간은 입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생성해 줬다는 얘기예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네,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했었던 거를 리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버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툴을 두 번 이상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고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함수를 두 개 이상,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